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SK증권의 이동건 연구원이 타이틀을 이렇게 달았죠.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목표 주가는 낮췄습니다. 자, 주가가 15만원 이하의 어떤 바닥권에서 계속 이제 그 바닥 확인 이후에 이제 상승 시도를 해야 되는 어떤 국면인데요.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개장 이후에 미증시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41%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자, 다우 같은 경우도 0.36% 강세죠. 계속 이제 나스닥 중심의 어떤 IT주들 중심의 어떤 상승 흐름이 계속되고 있고, 국내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2차 전지의 어떤 흐름들로 이어지고 있고, 엔비디아의 어떤 강세가 이제 반도체 쪽으로도 계속 이제 흐름이 양호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 0.42%,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무려 1.27%니까, 이 대형주도 대형주입니다만, 이제 중소형주 위주의 어떤 소부장 종목들도 우리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유가가 좀 1%, 금값은 0.04, 다 이제 강세 흐름이네요. 그래서 오늘 국내 시장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봐 드리면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 변수에서는 일단 뭐 환율이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환율 차트를 보면 이제 7월달 들어서는 이렇게 내려가죠. 그럼 외국인 수급이 견조하니까 지수는 이제 7월 초에 이제 긴축 관련되는 우려감이 나왔다가 결국은 이 CPI라든지 PPI 관련되는 부분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 뒤로는 이제 주도주들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으로 장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주도주가 이제 살아나는 것도 있고, 주도주가 좀 체인지하면서 제약바이오 쪽으로 또 매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올해 장의 특징은 철저하게 지금 상반기까지 본다라고 하면 주도주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보다는 2차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 바닥에 근거한 이제 뭐 삼성전자나 SK, 여기는 뭐 미국 쪽에서는 엔비디아가 잘 가니까, 그 다음에 뭐 2차전지 쪽에서는 테슬라의 흐름이 연초 대비 좋았기 때문에 요런 흐름.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1912도 잘 가거든요. 1912가 가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 바이오 쪽 보면 이제 펩트론이라는 회사가 잘 가죠. 그러니까 뭐 이 당뇨병이라든지 비만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관련도 보게 되면 펩트론이라는 종목 자체가 이 부분들을 따라가면서 좀 움직임이 있는 뭐 그 정도의 어떤 흐름만 이제 미국 증시하고 이제 비슷하게 좀 움직입니다. 이게 펩트론이라고 보시면 최근에 이제 6월 말에 이제 한 10,000원대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상한가를 했죠. 그래서 거의 지금 이때 가격 대비해서는 더블 정도로 지금 한 달 만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시가총액이 한 중형주 정도 수준이 되죠. 한 5천억대 정도 되니까 여기도 이제 바닥권 대비해 가지고는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2달 동안에 움직였죠. 그러니까 1912를 반영하는 어떤 이런 흐름으로 중형주에서 이런 흐름이 나오는데, 이 대형주에서는 이제 이 흐름이 잘 나오고는 있지 않아요. 예,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그래서 뭐 몇 개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AI와 관련되는 그 의료 진단 관련되는 부분들이 그것도 일단은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에 들어가는데 그쪽만 이제 집중된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흐름들을 좀 보면요, 이렇게 환율이 이제 지금은 또 이제 한 5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런 상태에서 외국인들은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마쳤던 미증시를 보면 오늘도 이제 폭등일 거야. 근데 종목으로 보면 빠지는 종목이 오늘도 더 많아요. 보시면 코스피가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습니다. 2배.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배 이상 하락 종목 수가 많죠.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인 어떤 섹터에서 뭐 에코프로 관련되는 종목들, 이 종목들이 이제 밀고 가면서 급등에 나오면서 시가총액이 크니까 영향을 주고 있는데, 종목별로는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은,
요런 어떤 이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소에서는 매수하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에서 매도를 하면서 이 투자 주체별로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혼조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만 보면 뭐 핫한 어떤 흐름의 흐름인데 종목별로는 순환매도 굉장히 좀 빠르게 일어나면서 등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으로 보면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반적으로 보면 뭐 월봉을 보게 되면 1월 달에 어떤 주가보다 4월 달에 좀 올라갔는데 다시 내려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상태를 지금 연봉으로는 지금 기록하고 있죠. 올해 16만원 시작해서 18만 4천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밑골이 있는 음봉이 나오고 있고 14만원대 초반까지 내려갔다가 좀 밑골이 나왔습니다만 이 작년대 어떤 하락폭보다는 추가적인 하락폭은 제한적인 어떤 흐름에서 밑골이 아랫골이가 나오면서 좀처럼 이제 양봉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전반적인 흐름이요. 그 다음에 월봉을 보더라도 지금 7개월 차인데 양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한 4개 정도가 나왔고 이 양봉보다 더 크게 빠졌던 음봉이 이제 2개가 있죠. 그러니까 양봉은 이제 조금 그러니까 올라갈 때 조금씩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팍 떨어진다는 거죠. 예. 작년도에는 뭐냐면 이제 연초에 팍 떨어지고 난 다음에 나름 이제 저점 대비해서는 한 50% 정도 올렸어요. 올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 이제 윗단에서 유지했다가 올해는 다시 또 이제 최저점 부분이 이제 작년에 13만원대였거든요. 그 부분까지는 하지 않습니다만 15만원대 밑단을 지금 형성하면서 전반적인 어떤 거래량 위축들이 가장 뭐 중요한 부분이죠. 주식이 올라가려면 수급 논리인데요. 많이 사는 사람이 이제 공급보다 살려고 하는 사람이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듯이 2020년도에 레퀴로나 관련되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40만원 부분까지 갔을 때 보면 거래량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저금리 그리고 모멘텀이 결합되면서 제약바이오로 이쪽으로 다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이 또 한참 잘 갔을 때가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제 넘어갈 때죠. 이때도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동반되면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줄면서 이렇게 떨어졌고.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흐름은 2021년도부터 이제 거래량이 계속 줄죠. 하락할 때도 줄고, 그 다음에 바닥권에서도 주는데, 결국 이제 여기가 바닥권이라면 어디서 이제 대량 거래가 한번 팡 터지면서 교환이 되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투자 제체들도 좀 바뀌면서 올라가 있는데 이게 좀처럼 지금 나타나고 있지 못하면서 1년 반 정도를 지금 옆으로 행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뭐 금리단 관련되는 긴축도 이제 추가적인 어떤 상승보다는 금리 인하의 어떤 기대감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아직은 이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셀트리온 뭐 실적이 뭐 나빠진다, 모멘텀이 없다 이런 부분들은 아닌데 예전만큼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시장의 어떤 기대감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뭐 국내의 바이오시밀러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바이오시밀러도 이런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바이오시밀러에서 그냥 아예 뭐 독보적이 돼버리든지요. 그죠? 근데 암젠하고 이제 규모가 거의 비슷하니까 암젠의 어떤 퍼레이시오보다는 셀트리온이 높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젠이 뭐 버는 수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다르니까. 그리고 이제 정말 부실한 어떤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90% 빠져가지고 헤매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업황도 이제 반영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이 와서 합병을 통해서 지배 구조도 좀 이제 변경하고 결국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의 어떤 비중들을 한 절반 정도로 가져가는 어떤 장기적인 어떤 회사의 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하는데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당장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 교도부로 사실은 올해 내년 유플라이마 램시마 SC가 굉장히 중요하고 나름 이제 램시마 SC는 유럽에서도 성장이 계속되고 있고 이 미국 직판을 통해 가지고 램시마 SC하고 유플라이마가 얼마만큼 성과를 보여주느냐. 근데
거기에 우선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시장이 기대하는 7월 달에 이제 PBM 관련되는 부분. 여기서 이제, 리스크 아닌 리스크가 이제 발생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어떤 측면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또 시간을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밑단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걸로 소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또 2분기 이제 컨센서스가 나오다 보니까 기관들의 어떤 리뷰도 좀 바뀌었어요. 가장 공격적이었던 증권사가 SK증권이었습니다. 작년도에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30만 원까지 올렸죠. 그러다가 이제 슬금슬금 낮추면서 28만 원, 뭐 24만 원, 오늘 보니까 이제 또 21만 원으로 낮췄으니까 다른 증권사하고 똑같이 이제 돼버린 거죠. 가장 이제 공격적인 증권사가 이제 바뀐 이유는 이 이동균 이제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본래 이제 신한 쪽에 있었죠. 항상 셀트리온 분석을 할 때 이제 월말이나 이제 분기말에 나오는 이 공급 계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실적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이 이제 목표가를 선정하는데 작년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신한에 있을 때부터 바뀌었죠. 헬스케어라든지 셀트리온. 그래서 모멘텀을 좀 더 이제 직파하는 이후에 이 부분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다시 또 이제 본래의 어떤 자기 신한에 있을 때의 어떤 상향들 이 보수적인 어떤 전망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 자기 마음 그렇지만 이제 시장 상황과 주가가 밑단에서 장기간 하니까 이 목표가를 하향하는, 보통 이제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선정할 때 한지 1년 정도를 보잖아요. 그 1년 뒤에 어떤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도 중요한데, 현재 주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이 목표가에 이제 괴리가 많으면 이런 부분들도 좀 시장에서 또 이제 비난을 받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여유로 또 목표가를 중간중간마다 이제 피드백 하면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막 바꾸거든요. 그래서 바꿨다. 예, 그래서 투자 의견은 이제 그대로 유지하는데 목표 주가만 이제 바꾼 거죠. 결국은 이제 PBM 관련되는 이슈가 나오면서 뭐 이제 이런 부분에 되었고, 결국 이제 2분기 관련되는 부분들도 1분기에 대비해서 램시마 SC 비중이 조금 줄었고, 또 이제 일시적인 어떤 일회성 이슈를 이제 진단키트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사라져 버리니까 오히려 이 부분을 감안하면 수익성은 좀 소폭을 하락을 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런 어떤 이제 최근에 NH투자증권이나 한국투자증권이나 뭐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하면 뭐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목표 주가나 의견들을 바꿔버리는데 이런 어떤 흐름들을 조금 이제 주가에도 계속 이제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은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인보다 더한 기간의 매도가 이제 6월 이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처럼 이제 외국인이 파는 것들은 뭐 판다 해도 특히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어떤 부분과 그 다음에 장기 투자자의 어떤 보험이라든지 투신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까지 이렇게 대거 매도를 하면서 수급의 압박을 했는데, 오늘은 그나마 그래도 프로그램 쪽에 한 7만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좀 매수가 들어오고 개인들은 뭐 최근에 계속 이제 저점이다 이러면서 사는 가격이 15만 원 이하는 뭐 그냥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가격이고 1년 반 동안 그 가격에 박스권 하단 가격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보시게 되면 뭐 거래원 순간 거래량에서 보면 UBS 쪽에서 좀 사는 모습이 아침 나왔고 JP모간 쪽은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전반적으로는 이제 외국인들은 오늘 매수를 좀 했습니다. 매수를 했고 기관들은 3일 연속으로 일단 매도를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수급의 개선이 본래대로 이 뭐 16만원, 15만원, 14만원 뭐 요런 라인에서는 항상 사줬던 그 수급이 돌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5일선을 또 살짝 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선, 5일선에 더 확대되기 전까지 빨리 이제 올려서 15만원으로 가서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이 있는 요 16만원대 초반, 이게 이제 요 장대 연봉의 요 라인이죠.
요렇게 가야 되고, 결국 이제 이달 말에 있을 PBM 관련되는 이제 등재 여부가 공보험 쪽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그 다음에 이제 2분기 실적 나오고 난 다음에 결국 이제 3, 4병에 관련되는 이제 일정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움직일 거냐, 아니면 이제 추가적인 하락을 이제 막고 일단 그 기대하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올리면서 이제 이런 부분을 반영할지가 이제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 떨어지지 않고 하려고 하면 15만원대 위에 어떤 회복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내일 어떻게 되는지 좀 참조하시면서 윗단에 16만원대까지의 어떤 전진들이 반드시 필요한 단기적인 어떤 차트 흐름이죠.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그런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